가죽꾼입니다. 댓글을 2개 달아주셨어요. 이번에 가죽공방 10년 역사의 이야기 요거를 할 때 댓글을 2개 달아주셨는데, 포인트는 그거죠. 한 분은 가죽공예를 할 때 꼭 이제 해야 하는, 제작을 할 때 필수와 옵션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 또 한 분은 가죽공예가 이제 자꾸 단순화되어 가는 거, 그러니까 제대로 만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공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소비자들의 문제도 있지 않냐. 값싸게 빨리 이제 결과물을 얻고 싶어하는 소비자들로 인해서 생기는 가죽공예가 단순화되는 트렌드에 이제 소비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대중화되고 있어서 안타깝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같은 맥락으로 이제 저는 조금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제 영상을, 이 2가지 댓글에 대한 영상을 어떻게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필수와 옵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우리 수강생한테 자꾸 얘기 드렸던,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잘못 만들어지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게 2가지의 입장에서 차이를 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가죽공예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같고, 하나는 장사잖아요. 사업이죠. 사업이고 장사인데, 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의 가죽공예하고, 요 이제 2가지로 저는 어떤 식으로도 이제 항상 요 2가지를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추구하는 가죽공예에 비춰봤을 때 저희 수강생은 잘못 만들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필수와 옵션, 그러니까 꼭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 답변을 이제 회피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결국은 독학을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이제 가죽 공방에 이제 수강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선생의 그늘에서 이제 선생의 스타일대로 선생의 실력을 이제 따라가기 마련인데, 제가 부탁드리는 부분들은 전부 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가죽공예 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못 만들어지는 게 맞죠. 저희 수강생들한테는 강요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외 가죽공예가들한테는 조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외에 가죽공예를 하시지 않는 분들한테는 참고만 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 그 외 단지 단순한 소비자의 입장에서 가죽공예를 바라본다면 사실은 제 얘기가 좀 무의미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이제 가죽공예를 떠나서 사람과 사람과의 신뢰에 따라서 제가 얘기 드리는 내용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내용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첫째는 그래요. 제가 항상 어떤 분야든 간에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제가 뭐 가죽공예를 하든 사진을 찍던 뭐 컨설팅을 하든 뭐 기획을 하든, 기획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조금 작은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 사진을 아주 잘 찍는 분들이 내가 어떤 사진을 찍어서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해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양쪽 다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드물다, 그런 부분들을 얘기 드리는 거고, 예전에 한번 블로그에 식문화에 대한 어떤 칼럼을 한번 적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가, 마케팅을 잘하는 식당이 조금 실력이 떨어지고 조금 맛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평균 이상만 하면 그 집은 맛집으로 유명해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가죽공예도 마찬가지죠. 내가 얼마나 실력을 갖고 있는지, 이것도 물론 중요한데, 결국에는 장사니까 장사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사업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팔아야 되잖아요. 이거를 팔아야 되는 부분이고, 인건비를 절감해야 되고, 부자재비를 절감해야 되고, 이제 원재료비를 절감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생기는데, 필수와 옵션, 단순히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모든 상품은 시장이 다 존재합니다. 지금 만약에 뭐 경제 상황에 맞게 제가 만약에 5,000원짜리 옷을 이제는 사입지 않는다, 너무 품질이 떨어져, 또는 어떤 허세에 깃들여가지고 내가 저 옷을 사입게 되면 사회적 체면이 망가져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이쁘고 않고를 떠나서 경제적, 장사, 그 다음에 금전적,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돈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든 누가 어떤 식으로 가죽공예의 제품을 만들든 모든 부분에서는 시장이 존재한다는 거죠. 바느질을 하지 않아도, 바느질을 하지 않은 스트랩을 판매를 해도, 인조가죽으로 만들어도, 천연가죽이 아니라 인조가죽으로 만들어도, 천연가죽으로 만들어서 단면 마감을 하지 않아도, 기름 매치를 하지 않아도, 또는 배접을 하지 않고 가죽의 상면을 그대로 노출시키더라도, 결국에는 무지하던 아니면 잘 알던
아니면 디자인만 보던 어떤 식으로든 그 제품을 구입을 할 사람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시장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거는 제 입으로 뭐 이건 잘못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는 가죽공예가의 입장으로서 제가 추구하는 가죽공예를 바라봤을 때 잘못 만들어진 부분이고,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만들어도 상관은 없는 거죠. 이제 그거를 만드는 제작자가 얼마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또는 자신이 추구하는 품질의 퀄리티의 정도가 어느 선에 놓여 있냐에 따라서,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품질이 어느 만큼 선상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서 그 제품의, 그 가죽공예인의, 그 가죽공예가의 품질이 바뀌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에도 얘기 드렸지만 결국에는 가죽공예를 배우는 수강생분들은 선생이 가지고 있는, 스승이 가지고 있는 가죽공예의 품질,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독학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어중간할 거예요. 내가 잘 만들고 있는지, 내가 잘 만들고 있지 않은지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추구하는 가죽 스타일이 어떤 것이며 내가 만들고 있는 제품들을 잘 만드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영상들도 이제 제작을 하는 건데, 지난번에 얘기를 했듯이 뭐 한국식, 뭐 일본식, 미국식, 유럽식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자꾸 구분을 짓고 얘기를 하는 것도 이제 결국에는 독학을 하시는 분들, 혼자서 하시는 분들, 또는 가죽공예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가죽공예 출강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OEM으로 제작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그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품질의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아직까지 잘 인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대충 배워가지고 대충 가르치는 분들은 내가 어느 정도의 품질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감이 없어요.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이 없기 때문에 저는 무지함 때문에 잘못된, 그러니까 제 입장에선 잘못된 거죠. 그죠? 저 퀄리티의 품질을 수강생에게 또 가르쳐 주는 거고, 또 그게 판매가 되는 거고, 또 그렇게 저 퀄리티의 품질을 배운 사람이 더 저 퀄리티의 품질의 가죽공예품을 또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고. 근데 다양하게 정보를 습득을 하고 다양하게 만들고 오랫동안 만들면서 품질을 조금씩 나는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자꾸 높은 품질을 추구를 하는 거겠죠. 이제 그러니까 자꾸 저품질이 보이는 거고, 저는 저품질이 보이는 거고, 저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뭐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의 선상이 아니에요. 정보의 선상입니다. 제가 만드는 품질에 비해서 저 사람은 못 만드니까 이 부분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비해서 나는 못 만드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못 만드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만드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저는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를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독학이든 아니면 가죽 공방에서 가죽을 배우시는 분이든 모든 분들도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품질에 대한 정보의 선상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조금 인지를 하고,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까지 만들면 가죽공예가 가장 재밌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나는 한계 없이 무조건 최고 퀄리티로 제품을 만들어야 내가 재미있을 것 같아,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것 같아, 완벽주의자여야 나는 이 가죽공예라는 거를 하면서 만족을 할 것 같아. 항상 이 부분을 본인들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못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품질을 만드는 사람들,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분들은 나는 어차피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도 팔리니까 더 이상 잘 만들어도 상관없어, 또는 내가 어느 만큼 잘 만드는지 모르는 무지함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도 잘 만드는 거겠지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판매를 하는 걸 수도 있고, 시장은 항상 존재한다는 거, 어떤 식으로든. 똑같은 뭐 카드 지갑의 제품이지만 정말 하이 퀄리티로 만들었을 때 40대 50대에 경제적 활동을 하시는, 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구입하는 20만원짜리 카드 지갑, 100만원짜리 카드 지갑 하고, 그죠? 이분들은 5만원 10만원짜리 마감도 되지 않고 바느질도 되지 않고 천연가죽도 어디서 이제 돌아다니다가 만들어진 그런 가죽으로 생산된 제품을 구입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10대 20대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소비자들에게는 20만원, 100만원 이런 카드 지갑의 제품들, 이런 것들이 자기들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제품인 거죠. 구입을 할 수 없는 제품인 거니까. 그래서 어느 선이나 이제 시장이 존재한다는 거죠. 가죽공예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많이 아쉽죠. 여기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소비자들의 문제도 있죠. 그죠? 이게 소비자들의 문제긴 한데 이거는 제 어떻게 보면은 가죽공예를 너무 고급침이 이렇게 만들고 싶은 분들의 욕심이 아닐까. 뭐 저도 그 욕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기는 하거든요. 가죽공예를 한다고 했을 때 가죽공예가 저렴한, 그러니까 가죽공예 하는 사람들이 장사꾼 취급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죠? 너무 저렴한 취미로 너무 쓸데없이 돈만 많이 받는다 이런 어떤 공예 활동으로 취급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제 저는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 거고 그렇지 않은 소비자도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안타깝습니다. 뭐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타까운 거는 댓글 남겨주신 분하고 마찬가지예요. 가죽공예가 조금 더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고하고 조금 더 도도하고 조금 더 세련되고 조금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취미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미 그것이 저의 큰 욕심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나한테 배우는 친구들한테만큼은, 나의 수강생들한테만큼은, 내 주변에 나에게 배운 가죽공방 제자들한테만큼은 조금 더 좋은 품질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의 뭐 제자분들도 또 얘기를 하는 게, 선생님 나 이거 얼마 받는지 알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접근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장사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이 친구들한테도 나 이거 10만 원 받는데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제 나한테 물어보는 거죠, 도리어. 그러면 저는 이제 똑같이, 야 너가 10만 원을 받던 그러면 안 만들어야지, 이런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그 정도까지 만들어야겠네. 서로 합의점을 찾는 거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좀 더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그런 이제 가죽공예가가 많아졌으면 좋겠지만, 얘기 드렸듯이 저는 이제 이 부분도 욕심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보다 더 잘 만드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그래서 나도 더 잘 만들 수 있는 그냥 하나의 가죽공예가 한 명으로서 그냥 그 정도로서 만족하는 가죽공예 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얘기가 있으면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가죽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